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8월의 4주차입니다. 8월 22일 토요경마 특급정보 방송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월의 4주차 다음 주가 마지막 월말 경마이고 네. 노을 경마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나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자, 정상적인 경마 이제 패턴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전결을 또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걸 이제 연기 유예를 그쵸. 해갖고 이번 주에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뭔가 이제 또 갈고 나오겠죠. 다음 주에는 또 대세경주가 많이 있는데 음. 이번 주 말을 안 타고 다음 주 돈을 벌어보겠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의지 갖고, 지난주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로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마가 또 어려웠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어렵고 또 못하면은 또 못하는 대로 어려운데 지난주는 조금 냄새 나는 것도 많았고.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는 이제 중고 배당이 터져가면서 글쎄요, 흐름 자체가 조금 어렵게 좀 편성이 좀 만들어져 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인기말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좀 터져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불안한 인기말들이 또 의외로 또 선전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좀 짚어가기는 조금 어려웠던 지난주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신명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전체적인 편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좀 지난주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완벽하게 이제 머리다, 완벽한 능력마다라기보다는 편성적 인기마는 능력마가 많고, 특히나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 비가 내려서 주로가 좀 가벼울 수는 있는데 선행마들의 그 싸움 여부에 따라서는 새벽 쪽에도 중요하고 안장의 이름값도 중요한데 그 선행 난타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잘 짚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전개적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는 이제 서울 경마가 13개가 시행됩니다. 네. 그리고 제주가 3개가 네, 그렇죠.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부산 6개, 그리고 서울 10개 이렇게 이제 시행되는데, 여하튼 토요 경마 잘 해가지고 또 서울 경마 잘해서 또 1호 경마까지 한번 그 상승세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신병훈 의원과 원정일 의원과 신화 하여튼 셋이 힘 합쳐가지고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승부 하단에 나옵니다. 전반부에 2, 3, 4 경주를 저희가 들어가고 후반부로 가서 10, 11, 12 이렇게 3연타 승부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메인으로 준비한 후반부 경주죠. 10, 11, 12 후반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1경주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골 레이스입니다. 총 11대의 마필 출전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일단 혼전도가 좀 있어 보여요. 신마들이 몇 두가 있고요. 네. 접수할까요? 일단 이번 경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신마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데뷔 전에 한번 뛰었던 이세마들 간의 접전, 함께 뛰었던 말들이 지금 4마리가 동시에 다시 리턴 매치로 만나서 과연 이번에는 누가 좋을까를 평가하는 게임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관심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는 뭔가 냄새 났었던 4번 마 최고 비술인데요. 그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구조 마방은 완벽하지 않으면 데뷔전 승률이 좀 떨어지는 마방입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가고 안 가고라기보다는 구조나 49조 마방은 좀 말을 천천히 만들다 보니까 지난 경기 때 발주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다른 말들의 무리에 휩쓸리면서 한번 튕겨냈었고, 그리고 마지막 직선에서는 너무 내측 사인기들이 심해서 그걸 잡아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점은 3착의 성적표라고 봅니다. 기대는 걸 그렇게 못 잡고 데뷔 전에 3착. 자, 스피드나 순발력, 그러니까 순간 발주력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시네마들이 얼만큼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그 내선 자리만 잘 포진돼서 온다라면 이찬호 기수가 타봤고 또 스피드도 올라왔고 직접 새벽 주거 훈련까지 다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데뷔 전에 3착의 아쉬움, 4번마 최고 비술이 좀 만회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지난 데뷔 전에 초반에 진로가 좀 막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후미권에서 올라왔는데
이찬호 기수 일단 주행검사 모습 본다면은 또 앞에서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순발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마가 또 디딤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최고 비술 일단 구조 마방 말씀한 것처럼 구조 49조가 말을 만들어 놓고 승부를 하는 집입니다. 데뷔전부터 곧장 승부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여준 일단 전적 보시면은 신마 승부가 12번 1년 동안 단 한 마리밖에 들어온 마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말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준비가 끝난 상태의 승부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역시 데뷔전보다는 분명히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최고 비술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얹혀가겠습니다. 이 4번마 최고 비슬인데, 좀 다른 각도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출발과 동시에 이제 내측 사행을 보였고, 4코너 돌아서도 내측 사행을 지속적으로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조교 때 모습인데, 이찬호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이 내측 사행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를 잡았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그답게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는 선입권에서 내측 전개한다. 자 그리고 내측으로 뚫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보였던 라스트 탄력감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내측 사행입니다. 포인트는 내측 사행인데 내측 사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찬호 기수의 왼쪽 채찍이죠. 자 분명한 것은 이 4번마 최고 비슬의 직전 경주의 아쉬움은 충분히 버텨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정일 의원도 신병훈 형과 마찬가지로 최고 비슬이란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인데 저는 이제 11번마 이인철 기수가 올라가 있는 골드데이란 마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측에 3번마 온더스테이지란 마필이 신해만데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어요. 과연 얼만큼 데뷔전부터 뛰어줄지 일단 지켜보고 싶고 또 외곽에 있는 골드데이는 데뷔전부터 곧장 때린 마필입니다. 48조 마방의 마필로서 한성열 기수가 때렸고 또 한성열 기수에서 이번에는 이인철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일단은 이인철 기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 첫 주행검사를 또 그 호흡을 마친 기수가 바로 이인철 기수입니다. 그리고 48조 마방에 어떻게 본다면 주전 기수 아닙니까? 자 골드데이 저는 직전 데뷔전부터 곧장 승부한 48조 김대금 마방의 마필 저는 골드데이에 다시 한번 강공을 기대하고 싶고 또 골드데이가 지난번에 최고 비술과 같이 뛰었다는 걸 또 감안했을 때 역시 골드데이도 뭐 데뷔전의 여세를 한 번 더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안쪽에 3번 온더스테이지란 마필이 일단 내측에서 밀고 나가는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현장에서 한 번 더 아무래도 신마니까 상태를 한 번 더 지켜보겠고 일단은 11번 골드데이에 한 번 더 강공 체중이 작게 나갑니다. 420kg대 마체중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말들은 체중이 좀 불어나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체중이 빠진다면은 뭐 다른 대안의 마필을 찾아보겠고 또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자 이찬호 기수가 직접 조교하고 올라가는 최고 비술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인철 기수 안장의 골드데이를 일단 관심 마필로 가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6등급이고요. 이번 이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고 다음 3경주 4경주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승부인데 바로 이경주 어떠한 마필을 노리고 왔고 또 일찌감치 승부를 들어가는 만큼 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복마들 편성이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여줬던 말들이 팔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어느 정도 보여준 말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말이 6번마 신기원이라는 말인데요. 자 이게 6월달 경주 때 거의 뭐 매달려 왔습니다. 매달려 왔고 지난번에는 이제 인기마로 팔려서 승부를 했는데 깨져버렸죠. 당시 때 주행 불안기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폐출혈 여파까지 생기면서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능력을 뽑아내지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승부가 들이었나라고 알아봤더니 알아본 결과로도 승부는 만땅 최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왔던 것은 그만큼 폐출혈 여파가 좀 일찍 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폐출혈 여파 때문에 말이 안 좋으면 조교 강도를 싹 떨어뜨립니다. 그냥 컨디션 위주로만 조율을 하는데 이번에 지하주기수가 지난번에 아쉬움이 많았는지 오히려 강도나 패턴을 더 끌어올리면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연일 속보 이후에 강구보 패턴을 강하게 끌고 나갔고 또 그런 만큼 저는 상태도 더 좋아졌다. 여기에 목요일에 발주까지 끊어갔는데 선행형 말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만 저는 요번에도 앞선에 빠르게 붙여가면서 직전 폐출혈 여파의 아쉬움을 만회할 6번마 신기원을 놓고 깔끔하게 붙이고 때려서 압축하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하주 기수가 두 번을 호흡을 마쳤습니다. 6월달 경주 아쉬운 3착, 그리고 지난 경주 인기마로 팔렸는데 끌리면서 또 패출회까지 했고요. 네. 끌리는 걸 좀 제어하면서 일단 레이스를 펼쳤는데, 그래요. 지하주 기수 이번에 다시 한번 직접 조기를 하고 올라가 있는 만큼, 자, 신기원이란 마필 충분히 직전보다는 편성 자체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신병훈연 6번만 신기원이란 마필을 노리고 있고, 이 마필을 중심에 놓고 일단 강도를 한번 올려서 첫 승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1시 25분에 발주니까 네. 일단은 뭐 이경주 하실 분들은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경마장에 오시는 게 좋을 듯 보여집니다. 자, 여하튼 2, 3, 4 경주가 저희가 준비한 승부니까요. 첫 승부 우리 신병훈 의원에게 많은 성원과 그리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 1200 6등급 레이스 총 12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가시죠. 1200m 6등급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모래를 피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5번마 세명라이트가 원정일의 관심권이고요. 마필 자체가 스타트 자체가 상당히 좀 향상되어 있는 모습인데 직전 경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아닌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모래를 피하니까 이 마필 자체가 걸음 자체의 어떤 신장의 변화적인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직전 경주에 선행은 선행이었습니다만 선행이 아니었죠. 이 세 마리가 굉장히 압박을 하고 가는 그런 와중에서 그대로 버티는 전략. 자, 앞말치고는 상당한 근성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 그렇게 싸우면서도 라스트 걸음을 꾸역꾸역 버텨내주는 그런 전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도 들어왔고요. 자, 다른 여타 마필들 중에 강하게 선행 의지를 보이는 마필이 한두 정도는 있습니다만, 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자, 게이트 좋은 오버마 3명 라이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승부 경주를 풀어가는 레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주에서, 그러니까 작년 11월달 경주 때부터 이혜리 기수 안장으로 인기 순위 1위를 팔렸습니다. 그리고 2월달, 3월달 문세영 기수 안장이 인기 1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기를 계속 모았는데 인기에 부응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지난 경주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끈기 보이면서 자, 이 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좋은 호흡 보였던 유승환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조기도 직접 했고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 자, 5번 3명 라이트 이마필을 중심에 놓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3명 라이트를 놓고 시원한 한방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또 제대로 적중으로 또 이끌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 신화가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1300m 6등급 레이스입니다. 지난번에 놓고 때려서 그냥 개박살 났습니다. 막건 샀고요. 막건 죽고 예상 틀리고 아주 그냥 쓰레기 됐습니다. 그건 막건도 죽고 예상 틀리면 뭐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뭐 볼장 다 본 겁니다. 저로서는 예상이라도 뭐 맞았으면은 뭐 막건 주는 거야. 뭐 다른 경주에 찾으면 되지만 예상도 틀리면은 끝입니다. 꽝. 그야말로 꽝. 그냥 꽝. 그때 그 경주가 끝난 뒤에요. 제가 제 머리를 벽에다 박았어요. 천불납니다. 바로 영화마리랑인데요. 빼로비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네. 빼로비치. 지난번에 빼로비치를 전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빼로비치가 떨어졌구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안 보일 수가 없다. 뒤에서 레이스를 펼치는데 굉장히 속도 상했고 일단 영화말이랑 일단 저는 지난번에 노렸던 이유는 박지천 기수가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승부기가 좋은 기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믿고 때릴 수 있는 기수는 아니에요, 사실. 정확한. 박지천 기수 같아서도 절절절절 그냥 올라오면서 착순권에 머무르면서 야, 너는 한번 걸려라. 너는 한번 때린다. 그게 지난번에 빼로비치 안장 교체. 야, 걸렸구나.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깜빡이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일진마루가 그냥 선행 냅다 사무엘 기수가 그냥 완전 도주. 도망가고 그냥 꾸역꾸역 버텨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프린캡스 대가리 팔렸던 마필이 또 귀신같이 올라왔는데
야 저는 페로비치가 충분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너무 레이스가 빨라서 제가 266으로 그때 때렸는데 그 영화말이랑 다시 한번 페로비치가 올라가 있고요. 페로비치가 조교를 했는데 뭐 조교 강도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3점 마방 자체가 원래 그렇게 강한 조교를 하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말이랑의 막판 한 발 1300m 뒷심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1100m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제가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영화말이랑 지난번에 막건 서서 죽고 예상 틀리고 물론 깜빡이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영화말이랑이 뭐 배당마였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진대길 막건이었거든요. 진대길 막건에 돈질하고 그냥 막건을 움켜쥐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영화말이랑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영화말이랑 또 안 들어오면요 어떡하죠? 아, 답답합니다. 자, 5경주는 1400m 5등급 레이스인데요. 12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충마 선정이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혼전도는 좀 있어 보이고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2번마 진명깃발이 그래도 뛰었던 어떤 그 보여준 거는 좀 낫지 않을까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충마 선택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고 일단 앞에 가는 말은 8번 파이어폭스와 10번 선봉영웅, 외곽의 12 진명깃발 이렇게 좀 3마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파이어폭스가 가장 유리하긴 한데 지난번에 진명깃발이 부러지면서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왔죠. 올해 들어서 가장 뭐 큰 배당. 뭐 이거는 저는 뭐 엄지강호가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뭐 엄지강호가 막 버티고 나이 수준이 하정훈 기수가 날라오고 해서 복승식만 2600배가 나왔으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경주인데 어쨌거나 그걸 제공한 거는 서승훈 기수입니다. 2선에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끝걸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 서승훈 기수가 다시 한번 직접 본인이 새벽 조교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 외측에서 의도적으로 조교를 하면서 넘어가는 훈련을 했고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지난번처럼 약간 주춤주춤 되던 그러니까 말이 좀 놀래거나 아니면 타마 때문에 밀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록 게이트는 12번입니다만 파이어폭스가 나가던 뭐 선봉영웅이 밀던 그 2선에서 지난번에 남겼던 그 마지막 끝걸음의 힘을 새벽 쪽으로 보강한 만큼 그 결정타를 이번에는 뽑아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지난 경주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신병훈 위원의 생각이고 역시 지난 경주 요게 부러지면서 뭐 초고 배당이 네.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정훈과 김영진이었습니다. 뭐 2000배였나요? 네, 2600배. 2620. 2620배. 이야, 그런 거 10,000원 사면은 땡큐인데. 그렇죠. 그쵸? 쌍봉으로 네. 하나씩 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2600배. 뭐 보십니까? 네, 파이어폭스를 좀 관심권에 보겠습니다. 어차피 인기를 모을 마필인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경주 금화둘리 그리고 그 직전 경주에 이제 고려사랑이라는 뭐 강자들 틈 사이에서 선행 가서 못 버텨주는 아쉬움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은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을 갈 것 같습니다만 라스트에 빠르게 덮쳐줄 수 있는 마필이 크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그리고 그 직직전 경주에 이제 빠르게 덮쳐주면서 마필이 조금 라스트 끝걸음이 조금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거 같아요.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 뭐 게이트는 외곽에 밀렸지만 그다지 빠르게 이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8번 파이어폭스의 선행 이후에 버티는 전략을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진명깃발이 외곽에서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만 뭐 굳이 선행 가지 않고 선입도 가능한 말이고 그렇죠. 일단은 뭐 나머지 말 중에서는 선행마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K러시 정도가 이제 6월 28일날 선입으로 한번 이착이 왔는데 역시 기본 스피드는 파이어폭스가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역시 파이어폭스가 얼마큼 편하게 선행을 가서 버텨내는지 자 1400m 지난번에 뛰어봤고요. 그 거리 검증이 끝난 만큼 파이어폭스 비록 부중은 올라갔다는 게 역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파이어폭스의 단독 선행 버티기 기대하겠고 10번 선봉영웅이 이때 그 부민호 기수가 이제 군대 제대 후 돌아와서 이제 요마필에 또 올라가 있는데 요게 조교는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이어폭스가 선행을 편하게 나가서 외곽에 12이 따라붙는 그림 그러면서 두 마리가 땡땡 굳을지 아니면은 12이 파이어폭스가 이제 부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직선에서 다소 힘부족 보일 때 확 넘어간다면 역시 뒤따라올 만한 선봉영웅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이어폭스와 선봉영웅 두 마리 중 어떠한 마필이 살아남느냐 싸움 같고요. 일단은 뭐 12 진명깃발 좋습니다. 일단 외곽에서 서승훈 다시 한번 재기승. 8번 파이어폭스. 일단 저도 기본 막권으로는 보고 있어요. 8번 12번 8 도망가고 12 따라붙는 그림. 그리고 역시 대안은 10번 선봉영웅 이 정도. 부민호 기수 한 장인데요. 부민호 기수 과연 어떠한 말머리로 얼마큼 초반에 서둘러서 앞선 일찍 가담해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번, 8번 두 마리 일단 우선적으로 좀 짚어가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5등골 레이스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혼돈도가 좀 있어 보여요. 일단은 뭐 강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싸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뭐 승군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승군마들을 뭐 이렇게 쉽게 확 빼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기존 마들이 뭐 센 놈도 없고 이제 이런 경주고 이제 과연 외곽에 있는 11번 컬러즈델과 12 너와 기쁨을이 이 외곽 11번 12번에서 얼만큼 잘 치고 올라오느냐 그 싸움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3착 뭔가 이제 그 나올 듯 안 나왔던 말이 11 컬러즈델인데 이번에 이제 김기배 기수님 유일하게 님자 쓰시는 기수분인데 같은 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새벽 조교하고 이혁 기수가 타서 3착 승군.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타고도 4착. 이번에는 1300거리인데 선행권에 나갈 말들은 좀 있는데 확연하게 이게 1300을 한 바퀴 잡아 돌린다고 할 만큼의 능력만은 보이지 않고 컬러즈데일은 당연히 3착을 대고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낄 이유도 없고 이 말 좀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좀 몰아야 되는데 김기배 기수 스타일상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예 참고 안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던가 좀 부족하더라도 중간에 확 덮치던가인데 직접 본인이 새벽 조교까지 하고 이 월요일날 특히나 스피드와 병합대 거리가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 달라진 점, 좋아진 점을 감안한다라면 요번에는 그 3착으로만 뛰었던 아쉬움을 좀 만회하지 않을까. 열하나 컬러즈 데이를 먼저 좀 짚어가겠습니다. 4월달에 2착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5월달 3착이죠. 6월달 3착, 직전 경주 4착. 최근의 경주 3연속 착순권인데요. 김기배 기수 안장 외곽에서 강하게 좀 밀어낸다면은 뭐 충분히 이번 경주 좀 더 빠르게 한 템포 빠른 종반 투입을 선보인다면은 충분히 입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게이트에 있는 3번마 세미풍을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6등급에서 이제 김혜선 기수와 이제 호흡을 맞춰봤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이제 복귀를 보면 김혜선 기수가 굳이 이 선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발주기 이탈이 좋고 초속이 좋기 때문에 그 힘을 아껴서 라스트에서 이제 몰아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도 좋아졌지만 마필 자체가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주는 역시 선행의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잡고 편안하게 선입권에 붙어서 라스트 한 발을 쓸 텐데요. 자, 분명히 좋은 것은 이번 경주가 그렇게 그다지 뭐 강해 보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노림 수 있는 마필로서 이 3번마 세미풍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미풍이라는 마필은 전력 상승세가 뚜렷한 마필입니다. 최근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김혜선 기수와의 호흡도 또 좋은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다면 초반부터 강하게 또 김혜선 기수 스타일상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외곽에 너와 기쁨이란 마필이 일단은 당일날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외곽 게이트지만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담 능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늘어난 부담 능력. 여기에 이상혁 기수, 최근 이상혁 기수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굉장히 수상한 그 말머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혁 기수. 그러니까 안 팔려야 될 말이 조금 팔리는 배당마로 잘 뛰고 팔리는데 애매하게 팔린 인기마로 못 뛰고 요런 게 저희가 가장 수상해하는 부분들이죠. 이상혁 기수. 저는 참 이상혁, 조인권 이상혁. 물론 조인권이 이제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상혁 기수를 굉장히 깨끗한 기수로 좋아하는 기수였는데 요즘 말 타는 거 보면은 참 이상혁도 다 됐구나. 좀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실망을 너무 많이 줘요. 이상혁.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있는데. 있습니까? 네. 왜 그런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예, 다른 기수들하고 이제 친목도 뭐 그런 걸 이제 뭐 당구한 게임 치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한테 대려 물어보더라고요. 상혁이 뭐 소문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단한 헛소문이고요. 사유기는 상당히 좀 성실한 기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맡아서 해주는 그런 기수인데 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오더 자체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더 자체를 좀 잘못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타주는 그런 기수인데 또 인기마에 그렇게 많은 기승을 하지 않는 기수이기 때문에 또 인기마에 기승을 했을 때 또 어깨에 힘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잘 타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입상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또 좀 덜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상혁 기수가 여기서 멈출 기수는 아니고 분명히 더 300승, 400승, 500승, 영예 기수까지 그렇죠. 갈 수 있는 기수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뭐 배당판에서 워낙에 이게 막 움직임이 심하다 보니까 또 말 타는 것도 보면은 좀 실망을 많이 줬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고 저는 일단 이번 경기 영실기염이라는 마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본다면 너의 기쁨물이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안말로서 부중이 대폭 늘어났고 반면에 이제 영실기염이라는 마필은 정정희 기수와 호흡을 계속 맞추고 있는 마필인데요. 기본적인 종발 한 발이 있고 이번 경기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페이스는 아니에요. 선행 나가는 말들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직선주로 해서는 말들이 뭉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막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영실기염의 DC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화는 6번 영실기암이고요. 자, 11번 컬러즈 데일과 3번 세미폼 이렇게 우리 원정일 위원 그리고 신배훈 위원이 관심 앞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12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7경주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고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로드 1이라 마필 일단은 지난 경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걸음 자체가 좋았어요.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이는 나카시 기수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완마의 경주고 1200 단거리입니다. 지난 경주 때 이제 조금 애매하게 팔렸던 것은 게이트가 10번이다 보니까 은수형에서 이제 외곽에서 어떻게 말머리를 해줄까. 왜냐면 요 말이 이제 앞다리 스임이나 고갯짓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교 때나 실전에 이제 코굴레를 하고 그런 거를 문수영 기수가 위에서 정말 찍어서 눌러가는 스타일. 오죽했으면 문수영이가 타고도 3착 승부난 말인데 그래도 이제 그걸 문수영에서 조교를 잘 다스렸고 요번에도 다카시 기수가 좀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데 걸음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첫 기승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높은 주법을 안에서 잘 다뤄주면 되는데 혹시나 갇히거나 이제 이런 게 변수될 것 같습니다만 18조 승부도 이제 슬슬 마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받는 거겠죠. 18조의 승부도 맞춰가면서 선행말을 선입으로도 끌고 오기 시작했고 다카시 기수도 이제 우리나라 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적응을 하면서 너무 뒤에 있으면 못 온다는 것도 알고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유리하다는 것도 아는데 직전과 달리 지금 8번 10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핸디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외측 선행권 딱 보내놓고 안쪽에서 최적 내측 플레이를 펼쳐간다라면 충분히 그 상승세를 이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외곽에 선행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외측에서 말들이 서로 앞장 가려고 서로 뭐 경합을 일으킨다면은 자연스럽게 내측 선위권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 로드일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 로드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8번마 와일드퀸입니다. 단거리 안말 레이스 그리고 이제 국산 5군 레이팅 1점부터 이제 40점까지 레이스는 좀 짱짱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8번마 와일드키는 다시 한번 선행 출하예요. 승급 전에 임견 기수가 이제 선행 가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분명한 것은 임견 기수가 요즘 선행 마필은 잘 타는데 선행을 간 이후에 라스트 걸음을 뽑아주는 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감량을 뛰고 나서 이제 약간은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한다는 거죠. 자, 2조 손영표 마방의 하만식 기수 승부의 의지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임기현 기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난주도 임기현 기수가 최근에 임기현 기수가 이 선행마를 타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열차게 좀 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네. 선행은 잘 뽑아주는데 라스트 돌아가지고 밀어주는 네, 직선에서 예전같이 항상 이렇게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게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우리 통화 잠깐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임기현이가 요즘 좀 그렇다.
그게 아마 이제 감량이 있고 없고 차이 분명 있을 거예요. 조금 덜 밀어도 1, 2kg 감량이 있을 때 괜찮은데 감량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래요. 한만식 기수 또 지난주인가요? 그 지지난주인가 그 500승 영예 기수 그것도 했고 또 한만식 기수 뭐 저는 한만식 기수를 보면은 또 우리 원정일 의원이 생각이 나요. 왠지 모르게. 아 그래요? 물론 한만식 기수 인터뷰할 때 그 요즘에 이제 1등 하면은 인터뷰 하잖아요. 네. 아 괜히 생각이 나더라고.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예, 복색이 비슷해요. 예, 옷 복색이 비슷해서 그런지. 노란색. 예, 저는 이제 보면은 괜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 번씩 해요. 또 그럴 때마다. 이번 경제 뭐 봅니다. 뭐 봐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일단 하만식 기수 와일드킨. 일단 하만식 기수는 뭐 선행만을 워낙에 잘 타는 기수 아닙니까? 이번 경주 와일드킨 한번 멋지게 한번 선행 가서 이번에는 버텨낸다면 뭐 최근의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쏜살 가치가 지난번에 3착인데 이혁 기수에게는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 차이였기 때문에요. 뒷길막건으로 팔렸던 그때 당시 쏜살 가치가 3착에 밀리면서 결론적으로 깜빡이를 사신 분들은 다 죽었고 그때 이현중의 야오스카이를 사신 분들은 의외로 인기순위 5위였는데 불구하고 제 주위에도 많이 맞췄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야오스카이를. 많이 팔렸어요. 네. 야오스카이. 저도 뭐 추천했는데 많이 팔리더라고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쏜살 가치가 일단은 2억 계속 한 번 더 올라가 있고 일단 게이트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마필도 안쪽에서 자리를 잘 잡는다면은 충분히 한번 쏜살 가치가 지난 경주 한번 좀 아쉬움을 만회 누리지 않을까. 일단 2억 안장 2주 만에 출전주기를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역시 저는 뭔가 그쪽에 좀 의지가 있지 않나. 자 1번 로드엘 2번 쏜살 가치 8번 와일드킨 이렇게 관심 마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1205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거죠. 그거 무슨 수습기수 한정 경주라 해가지고 일단은 뭐 신인 기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래도 여기에 뭐 좀 껴서 자존심이 상할 법한 기수가 뭐 김동수나 그쵸? 그렇죠. 그리고 권석원 뭐 홍재철 보니까 32승씩했습니다. 또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기수인데 이제 조한별이 22승이고 이제 막 1승한 조재로 도중이 그쵸? 하정훈 그러네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수습기수들 간에 이제 한정 경주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승술 뭘로 봐야 될까 이걸 기승 마친 인삼인데 선행 싸움 아닐까요? 그래요? 하여튼 뭐 경주를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수가 딱 야 얘니까 이건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 기수는 없는 경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기 나오는 중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가 하면은 참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엔 이현종인 것 같습니다. 이름값 자체가. 동수가 날아다니지 않아요? 동수가? 김동수 기수 지난주에 잘 탔고 김동수 기수는 당연히 기본은 있는 기수고요. 당연히 김동수 기수는 그래도 꾸준한 성적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어쨌건 대세는 지난주에는 김동수 기수 잘 탔지만은 어딜 가나 이현종 이런 바람이 좀 있는데 어떤 싸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은 호루라기가 제일 세다고 보는데 김도준 기수를 뭐라고 뭐 평가를 저희가 아직은 할 수 없다. 근데 저는 평가 이미 저는 끝났고 아직은 할 수 없는데 이현종 기수는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 이 급은 되겠구나 최소한 그런 만큼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정말 허무맹랑하게 역시 꼬마는 안 돼, 신인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도 얘가 요건 부족하지만 이만큼은 잘 탔구나 말 그대로 감량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지난번에 파르비치가 끌고 왔던 와일드 레이크가 이번 경기 승군전을 위해서 준비도 잘 했고 이현종 기수가 직접 37조 넘어가서 훈련을 했죠. 요건 이제 극적한 거고 역시나 감량 이점도 있고 거리가 1200이고 선행마가 아니고 따라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이 몇 마리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현종 기수가 뭐 김동수 기수 제외해놓고는 어쨌건 감량 기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기승수로서도 믿음이 가지 않나 해서 오바마 와일드 레이크를 먼저 짚어갑니다. 일단은 떠오르는 신의 바로 이현종이를 우리 신명훈 의원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호루라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김도준 기수가 이제 26번밖에 안 탔어요. 기수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배워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기수인데
마필 자체가 알아서 끌고 가는 힘이 있고 라스트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뭐 인기 1위권 승급전에 아쉬운 석패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감량의 이점이죠. 물론 이 마필이 선행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외곽 2선을 타도 되고 모래만 안 맞는 전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김도중 기수의 첫 승을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김도중이를 하여튼 유창규 회사가 입번은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왜 그러면 말을 잘 만들어서 태우긴 태우는데 김도중이가 지금 그걸 떠먹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까 얘기를 한 게 잘 타고 못 타고 떠나서 겁이 많더라. 왜냐하면 자리가 원래 자리에 있었다가 누가 이렇게 안에 쓱 들어오면 피해줘 이렇게. 피하더라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외곽 코너링을 해야 되는데 코너링은 자기 마음 같지 않고 저는 이제 가끔씩 그 얘기하는데 나 이신영 조교사처럼 신인 기수는 뭐 선배들도 한번 떨어뜨려 보고 내가 잘 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박재희가 그렇잖아요. 근데 부산의 박재희는 참 이게 잘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치더라도 막 이렇게 코너링도 좀 이렇게 각각 해보고 좀 해봐야 되는데 너무 양보를 많이 해. 그러니까 뒤에서 물론 소리는 지르겠지만 너무 양보를 많이 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저는. 그래요. 일단은 호루라기 액면상 뭐 가장 또 앞서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손을 이길 때 모습. 그때 그렇죠. 걸음을 봤을 때는 또 호루라기를 무시할 수 없고요. 일단은 과연 김도중이가 얼만큼 또 잘 타줄지. 일단 이신영 중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김도중한테. 4번 빅뱅이 일단 선행강공으로 레이스를 한번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안쪽에 2번 갈꽃빛 최근에 그 김동수 기수 지난주에 88 날았는데 최근에 뭐 37조 마방에 가서 김동수가 상금벌이를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부담률도 52점으로 내려왔고 게이트도 안쪽이고 일단은 4번 빅뱅이 초반부터 이제 밀고 나가겠지만 내측 게이트에서 한번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갈꽃빛 저는 최근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워낙에 지금 잘 컨디션 자체가 지금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는 김동수라면은 저는 갈꽃비도 충분히 여기서 한번 52.5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갈꽃비를 이번 경기 한번 여러분들께 관심 받기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자, 5번 와일드 레이크, 6번 호루라기, 그리고 안쪽에 2번 갈꽃비. 3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300m 4등급 레이스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2번 노도노제, 5번 햇빛나, 7번 슈퍼레전드, 8번 고래사랑. 네 마리가 지금 최근에 잘 뛰었습니다. 네, 이제 뭐 거기에 뭐 배당 뭐 이제 그나마 상대 말하면 1번만 타키온까지 해서 한 5마리가 팔릴 거고 결론도 이 경주는 그거죠. 누구를 머리도 놓고 가면서 누구를 쳐내고 누구를 한 방 가느냐 아마 배팅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대충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말들이라. 노도노제가 앞에 가는 그림에 과연 슈퍼레전드 고려사랑이 어떤 그림이냐인데 노도노제가 지난번에 선행 가니까 어쨌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구마시는 뛰었는데 이번 경우 승군전이고 지난번에 따라간 걸로 봤을 때는 8번마 고려사랑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교가 뭐 아주 강하거나 뭐 더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실전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말 자체는 계속적으로 기대는 걸 잡으면서 선입형으로 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기대는 게 잡히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근성이나 끈기도 상당히 보강이 됐고 어쨌건 4군 첫 무대에서도 2착은 됐습니다만 3차권과 육마신차 지난주 청마성이 우승을 했거든요. 입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청마성을 육마신차 압도할 정도로 좋은 걸음이었는데 뭐 이번에 2km 감량 2점까지 있고요. 노도노제가 나가던 뭐 슈퍼레전드가 힘으로 밀든 어쨌건 그 이선에는 또 고려사랑이 있을 거고 호흡도 서승훈 기수가 워낙 잘 맞추고 있고 서승훈 기수가 직접 새벽주가 훈련까지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전개는 아무래도 고려사랑이 아니겠나 그런 8번을 배팅의 중심으로 좀 세우고 싶습니다. 지금 3연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 9가 중인 마필이고요. 네. 그 상승세 또 적임 기수인 아닙니까? 서승훈 기수 부중도 내려왔고 일단 우리 신병훈 의원은 고려사랑의 그 상승세는 이번 경주 9경주까지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1300m입니다. 원정일이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1300m의 앞방 뒷방인데 앞방이 있고 뒷방이 있어야 1300m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5번만 햇빛날을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이제 1300m에서의 입상이에요. 이마필이 이제 국산 5군에서 3착 승군을 했습니다. 거리가 늘어날수록 좀 더 걸음이 나온다. 자, 요거는 이제 힘이 차가는 과정 그리고 거리적인 부분 상당히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겠고 직전 경주보다 이제 플러스 2km인데 마필 자체가 이제 디디미자마다 보니까
스타트는 굉장히 좋아요. 스타트 굉장히 좋고 중속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스트에서의 어떤 발걸음이 아직까지는 보장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300m의 도전의 입상과 우승을 경험한 마필이 바로 5번마 햇빛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번 경기 1300m라는 것을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래요. 햇빛나. 저도 일단은 햇빛나라 마필 이번 경주 좀 강하게 한번 읽어주고 싶은데요. 일단은 8번 고래사랑 5번 햇빛나. 안쪽에 이번 노도노제가 지난번에 물론 이제 인게이트 2점 선행강공 그러면서 우승을 했는데 후창만에 9마신 따돌리면서 네. 낙승을 거둔 거는 역시 걸음 자체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기수가 올라가 있고 부담 능량도 51로 한결 유리해진 여기에 게이트도 또 외곽이 아닌 안쪽을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노도노제가 한 번 더 안쪽에서 빠르게 한번 선두권을 가담해서 그대로 버티기를 시도할 마필. 저는 승급전 나서는 노도노제를 역시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는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고요. 11경주는 신병훈 의원, 12경주는 신화입니다. 후반부 10, 11, 12, 10, 11, 12는 저희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경마 후반부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단거리 국내산 4등급 편성 11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이번 경주 7번마 보자르라는 마필이 아마 배당판을 흔들 수 있는 강한 충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자르는 상당히 좋아요. 마필 자체가 상승세에 있고 경주 거리, 경험 그리고 이제 강자와의 틈 사이에서 전력을 다 줘온 만큼 7번마 보자르는 빠질 수 없는 충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번마 보자르라는 마필 자체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만약에 모래를 맞는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충분히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이번 경주 56km입니다. 물론 56km를 달아보고 뛰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자르의 외곽 게이트. 자, 그리고 발빠른 마필들이 몇 도가 포진이 되어 있다. 자, 복승식 충마로 7번마 보자르를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만 7번마 보자르가 빠졌을 때는 배당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정일의 승부 마필이죠. 자, 메인 승부에 때릴 마필 그리고 걸린 마필 확실하게 현장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적중 그리고 배당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부 10경주 원정일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원정일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8월 22일 토요경마 오늘의 방송 승부처 한 놈만 팬다. 자, 11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000m 국내산 3군 무대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제가 요번에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꾸 상위군을 1000m를 하느냐.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마사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걸 궁시렁대기보다는 그걸 잡아내면 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엔 제가 단거리 무대들을 일부러 좀 승부처들로 선택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선행마들이 뭐 워낙 많겠죠. 그러니까 그 선행마들 중에서 선행을 못 가도 되는 말과 선행을 나가려고 하는 말, 그 조율 속에서 편성 구도를 읽으시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지난 경기 때 앞에 가봤던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외측에 있습니다. 뭐 샤크나 새청자, 팍스코, 개선행진고 외측에 포진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서는 3번마 베스트가이, 4번 성산가야, 6번 허스트캠프, 7번 홀리플라잉까지 아마 당일 나가면 머리 없이 팔릴 겁니다. 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또 전개가 꼬이면 이런 어부지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신병훈이 해결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어차피 1000m라는 거 미리 1000m를 알고 썼고 그걸 준비해 썼다라는 겁니다. 그 경주를 일찌감치 해석해서 들어가는 오늘의 방송 A급 승부처. 자, 그 내용, 왜 이 말이 머리고 이게 왜 한방인지 지난주에 좀 죄송했던 성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11경주에서 그 내용의 결정 다 갖고 인기마 중에 부러지는 선행마
붙여먹는 선행마 따라가도 되는 노림수 그 결정타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예상 내용 꼭 확인해 주시고 이번 11경주 어렵고 힘들게 풀리는 레이스 신병훈이 시원하고 화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8월 22일 토요경마 방송 한배 탑시다. 12경주 경주거리 1800 혼합 3등급 레이스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승부는 4경주 한방 12경주 한배 탑시다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끝나면 이제 노을경마도 끝이 납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 잘하고 또 1호경마 가야 되는데, 자, 이번 토요경마 12경주 한배 탑시다. 강하게 노리고 있는 한방 막권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한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노리고 온 한방 막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방을 일단 때릴 생각이고요. 최근의 경주 상승세를 구가 중인 마필, 그러다 지난 경주 아쉬운 3척에 머물러 34조 마방, 바로 박태종이가 올라가 있는 구름의 나비입니다. 최근에 박태종 기수의 어떤 상승세, 기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 주는 문세영 기수까지 없는 그런 한 주 아닙니까? 박태종이가 이번 주 분명 문세영이가 없는 그 빈틈, 자, 국민기수다운 그런 기승수를 보여줄 것이다. 저는 자 5번 구름의 나비의 상승세 기대하겠고요. 자, 지난해도 목차이였는데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800 거리입니다만 1800 처음 나섭니다만 뭐 입마업이 워낙에 좋은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만큼 5번 구름의 나비 일단 세게 보고, 여기에 붙여 때리는 한방이 있습니다. 일단 그 한방 막건을 뭐 일단 원틀 막건 주력 한방으로 일단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 이번 12경주 한배 탑시다는 저는 일단 뭐 받치는 막건은 뭐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 한 마리 정도 받치는 막건 뭐 만사케주 정도가 있을까요? 나머지 말들은 세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방으로 집중해서 때릴 생각입니다. 자, 금요일 토요경마 12경주 한배 탑시다는 일단은 뭐 한방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릴 생각이니까 요거 본 예상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제가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12경주 기분 좋게 잡고 그리고 13경주로 또 마지막 승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경마 13경주는 1300 혼합 4등급 마지막 토요경마입니다. 뭐 마지막 정리가 잘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연투에 성공하고 있는 아마 7번마 진명제왕이 전체적으로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편성을 참 재밌게 짜놨어요. 맨날 뭐 후반부에 단거리 상위군 하다가 혼합 4군 1300을 생뚱맞게 좀 짜놓은 것도 좀 재밌는데, 일단 연투를 했습니다. 초반에 선행을 갔던 말이었고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는 외곽에서 추입으로 올라왔던 말, 앞말의 마차가 좀 작고 56.5로 올라간 핸디캡의 변수는 있습니다만 8조 마방에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페로비치를 올렸다는 것과 페로비치가 직접 역시 이번 주 내내 새벽 주교 훈련을 진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행 스타일이 단순하게 선행마가 아니라 따라가서도 그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번에는 체중이 현장에서 18kg나 불었었는데 조건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능력 발휘를 했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이번에 나오는 4번마 나이센 구시나 1번마 갈색 전령이 선행을 갈 것 같은데요. 지난번처럼 편안하게 그 앞선을 보내놓고 이 선에 따라간다라면 뭐 56.5라서 우승까지는 장담을 못해도 복승권, 그 상승세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진명제왕이요. 최근 연투하고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혹시 문세영이 없는 그 어떤 공백은 페로비치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네.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4번만 나이스앤 굿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혼합 4등급에서 이제 뭐 단맛 쓴맛 다 본 마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게이트가 좀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선행 마필이 딱 한정되어 있다는 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선행을 가서 얼마만큼 버티느냐인데, 직전 경주에 버티는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버틸 수도 있겠다. 자, 직전 경주에 진명제왕하고 이제 다시 한번 리턴 매치입니다. 자, 착차는 분명히 났었습니다만 전개장에 유리함이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명제왕 나이스앤굿. 나이스앤굿이 일단 지난번에 진명제왕에 깨졌는데 그 착차 5착 오마신 네. 오마신을 과연 이번에는 얼마큼 또 좁힐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외곽에 있는 빅5가 한번 뛰었는데 1300을 다시 한번 썼다는 거는 뭔가 1300m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고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읽어줄 수 있고요. 1번 갈색 전령 1번 게이트 2점. 저는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초반에 밀고 나갈 수 있는 갈색 전령 이 마필을 좀 보고 싶은데요. 46조 마방의 마필이고요. 김혜선 기수가 한번 호흡을 맞췄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5월 2일 날 김혜선이가 탔을 때는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12번 게이트.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네요. 자, 2월 13일 날 선행 가서 박현우가 버텨냈는데 그때 그 모습 봤을 때는 1300으로 또 거리도 내려왔고요. 저는 갈색 전령에 한번 강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화는 1번 갈색 전령을 마지막 경주 관심마로 짚어가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되게 길었네 방송이. 그렇습니까? 약간 긴데 앞에 이제 시작도 좀 있었고 뭐 얘기했죠? 지난주 경마 얘기도 하고 중간에 기수들 얘기도 좀 하고 지난주 경마 얘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의미 없고. 재밌는 얘기만 하게요. 즐거운 일. 보셨을 때 지난주 경마. 하여튼 뭐 지난주 경마 얘기가 뭐 합니까? 잘하든 못하든 끝난 건데. 끝난 거 얘기해봤자 자랑 아니면은 울상밖에 없는데 요번 주 재밌었던 거, 요번 주 이슈 되는 거나 좀 얘기해드리는 게 나을 것 그래요.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토요일 경마는 가겠고. 네. 하여튼 토요일 경마 잘하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뭐 결과가 말해주는 직업이니까 뭐 잘하고 또 일요 경마 들어가야죠. 또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막건을 갖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